이번 영상은 성공 확률이 높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장 초반에 9시 땡 하면은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무엇을 매매할까가 최대 과제이며 종목이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무엇을 위주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딱 9시 장 시작하자마자 토끼 여러 마리가 뛰어노는 느낌인데 여기서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을지 아니면 여러 마리 잡기를 시도할지는 본인의 욕심과 선택에 달렸습니다.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고 수많은 화면으로 종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일 입맛 따라 고르거나 최대한 자신 있고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장 초반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눌림목 매매를 설명드리기 전에 정말 자신이 있거나 확신이 있는 종목 아니면 평소에 좀 많이 지켜보던 종목 이것도 아니라면 시초가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시초가 기준으로 1%에서 3% 정도 눌리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신이 있는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실할 때만 매매하려면 눌림목 이후에 시초가를 회복해 주거나 이 시초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진입하는 것입니다. 시초가를 회복할 때 진입하는 것은 주식 초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회복해 줄 것 같을 때는 어느 정도 경험과 호가창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가창도 함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제가 보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 종목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전날에 장이 마감하고 관심 있는 종목들을 미리 분류해 놓거나 장 시작부터 예상 체결량이 심상치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전날에 장 끝나고선 미리 종목을 분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을 분류해야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걸 고르냐면 그 전날에 변동성이 강했거나 상한가 종목 아니면 거래대금 깡패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고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에서 종목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라면 당연히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바이오처럼 이 제일바이오가 장 시작하자마자 눌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양봉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차라리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종목을 눌림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하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일단 무조건 기다립니다. 중간에 양봉이 떠도 기다리고 진정이 되어서 황금선을 좀 오랫동안 물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이것도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른다면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올 때 어차피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끝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시초가를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좋은 종목이냐 안 좋은 종목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인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좋은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종목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것은 상한가 하면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제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나왔다 싶으면 3천억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바이오가 4,300억 그러니까 이 종목은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미루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씩 정말 조건이 괜찮아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너진 적이 없던가 아니면 진짜 무거운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들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도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나온다면은 다른 조건을 안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은 못해도 이틀, 길게 가져갈 경우에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결국에 눌리다가 시세를 줬고 셀리버리도 그전 거래일에 4천억이 나왔는데 이날에도 8%까지 시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잠깐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으로 다양한 매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바이오지만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에 나중에 3천억 이상 종목이 또 나온다면 그때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등락률 상위. 등락률 상위에 차트도 좋은 종목은 그 다음날도 변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락률이 높을수록 그 다음날에 반짝 시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락률 시세도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진짜 종목을 찾을 때 분류할 만한 게 없을 때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등락률 상위. 시간의 거래는 속임수가 많아서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부지런하게 분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의 거래, 장후 거래 시간에서 허매수가 들어왔는지 이것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분류를 해놓습니다. 거래량을 클릭하시면 거래량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을 클릭하시면 거래대금 상위로 표시가 됩니다. 둘 다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거래대금만 보시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래량, 거래대금 둘 다 살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 상위를 보시면 이렇게 등락률이 좀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락률이 높으면 당연히 시초가도 높아진다는 뜻인데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는 게 아니고 역시나 눌림목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허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이 그 다음날에 시작하자마자 음봉이 뜬다면 그때는 좀 여유롭게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시작하자마자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시초가를 다시 회복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매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게 이런 상황을 노리는 겁니다. 눌렸다가 회복해주고 급등. 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1%만 챙겨도 되고 2% 아니면 탄력이 끊길 때까지 정해진 수익률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회복해 준 다음에 바로 미끄러지는 종목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잡았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태껏 상한가나 등락률 상위나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이 화면들은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간의 단일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거래량으로 눈에 띄는 게 일단 이게 동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동전주이긴 하지만 지금 황금선 위에서 올라가 있는 게 그래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300원짜리는 제가 동전주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300원대 종목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더라도 거의 700원대? 그래서 이건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게 현대공업.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물량이 150만 주.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때 5시 50분 체결에 상한가 갈 때 물량이 한 20만 주인가?
그 20만 주쯤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20만 주 잔량에서 6시에 157만 주로 끝났습니다. 사전주 체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체결 안 될 걸 알면서도 150만 주나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57만 주를 쌓아놨습니다.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량과 차트가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 종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대공업은 분류.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일단 지금 제가 파루랑 이런 것들을 넘긴 게 이게 폐렴 관련주들인데 하나의 테마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것이 그나마 현대공업 거래량 상위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1위가 KM, 2위가 파루, 3위가 현대공업. 현대공업이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1위랑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고 이렇게 되면 종목 분류가 끝났습니다. 먼저 현대공업은 차트가 예쁜 상태, 거래량도 예쁜 상태고 시간에 거래해서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그 다음 거래일을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서 아마 이 150만 주를 쌓아놓은 게 10%보다 좀 위에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딱 1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물량이 많음으로써 한 15%, 그 이상을 노리기 위해서 물량을 저렇게 오버스럽게 쌓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든 간에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초가가 만약에 20% 이상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한다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라면은 내일 예를 들어서 한 13%에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눌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13%에 시작해서 10%, 7% 어디까지 눌리든 간에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시간이 흘러서 하락이 끝이 나고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시점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했다가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오거나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그때부터 접근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현대공업을 보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작정하고 상한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4.7%.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장후 시간의 물량을 많이 쌓아서 시초가를 4% 이상에 형성시켰습니다. 시간의 거래 허매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이렇게 오버스러운 물량이 쌓여 있다면 대부분 장 마감 직전에 거래량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이때부터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까지 했습니다. 동호회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매수를 해놓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미리 매수해서 시간에 거래해서 추천을 해서 올렸다든지 아무튼 이 장 끝나기 전에 거래량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누군가 먼저 매수를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물량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거나 시간의 거래 허매수를 띄우려는 조막선이거나 최악이라면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남에게 추천하는 동호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주가를 관리하면 세력이라면 다행인데 이 오버스러운 물량이 쌓인 것만 보더라도 정상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찝찝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거래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시장에서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이 험매수와 의도된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종목이라면 장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장대음봉으로 여기서 이 시초가가 뭐 전 고점을 뚫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들어온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해서 이 종목이 진짜 안 좋은 종목이라면 장 끝날 때까지 무너져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아니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시초가 시작하고 나서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찝찝하더라도 시초가를 회복해 주냐 회복해 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아주 강하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초가에 큰 의미를 두고 보신다면 매수 포인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